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슈에즈 노트로 리딩 67 그죠? 페이지 109 페이지에요. 테크니컬 애널리시스 뭐 이런 걸 다 배우냐 하는데 그래도 이제 투자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조금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기술이라 가지고 요거를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배우는데 이게 정말 맞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걸 통해서 어떤 투자의 성과를 낼 수 있느냐, 이걸 배운다는 게 이것이 맞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리딩 67에서 배우는 내용들 한번 쭉 LOS를 좀 봐볼까요? 모듈 67.1로 다 이제 우선 하나의 모듈로 끝나긴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기술적 분석이다라는 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증권 관련된 뉴스 보시면 뭐 기본적인 분석도 하시지만 어떤 차트나 이런 걸 보면서 뭐 지지선이다, 저항선이다, 뭐 눌림목이다, 뭐 장대 양봉이다, 뭐 장대 음봉이다, 뭐 골든 크로스다,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주식의 주가하고 거래량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이 주식은 뭐 계속 떨어질 것 같아요. 대신 언제까지 떨어질 것 같아요. 어느 가격 수준까지. 대신 이 주식은 지금 올라가는데 언제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어느 가격까지.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 걸 봤잖아요. 그게 바로 이런 차트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분석하는 거예요. 혹시 이 강의를 이제 수강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증권사에서 이제 증권사에 계시거나 뭐 자산운용사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특히나 증권사에 계신다면 우리 그 투자자산운용사라는 요 자격증 있잖아요. 혹시 이건 뭐 갖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지금 취득하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이제 그분들이 요 투자자산운용사 관련해서 보시면요, 우리 기술적 분석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투자자산운용사에. 그 내용보다 훨씬 쉬운 내용이에요. 일단은 요 리딩 67에서는요, 계산하는 문제는 안 나와요. 그냥 개념을 이해하고 그냥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볼까요? Explain principles, assumptions, technical analysis. 이 테크니컬 애널리시스가 갖고 있는 원칙 혹은 어떤 시장에 대한 가정은 무엇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뭘 하래요? explain 하래요. 설명하래요. calculate란 말이 안 나오죠. 즉 그냥 이해하고, 그죠? 옳은 거 틀린 거 보기를 보고 골라내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B번은 describe, 뭘 묘사하다, 기술해라, 그죠? potential link, 테크니컬 애널리시스하고 우리가 이전 시간에 비헤이비얼 파이낸스랑 둘이 어떤 관계냐? 관계가 있다면 100% 둘이 똑같은 관계냐? 왜냐면 우리가 이제 비헤이비얼 파이낸스에서 가장 중요한 그 가정이 하나가 사람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가정을 할 수 있잖아요. 이것처럼 여기서도요, 거래를 하게 되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해요. 테크니컬 애널리시스는 기본적으로 주가하고 거래량, 크게 이 두 가지 정보를 가지고 주가를 예측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즉흥적으로 사거나 감정적으로 사거나 어떤 분석 없이 사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둘이는 약간의 관계가 있다. 근데 뭐 똑같은 관계는 아니지만, 그렇죠? 물론 요 안에는 우리가 보면 이제 투자자들 중에는요, informed trader라고 있어요. informed, 그렇죠? informed가 뭐냐면 어떤 특정한 주식에 대해서 정보를 갖고 있는 투자자예요. 요 정보라는 게 뭐 내부자 정보 이런 게 아니라요. 뭐 삼성전자 주식을 누군가는 사려고 그래요. 그 사는 사람이 펀드 매니저예요. 보니까 뭐 우리 담당 애널리스트가 막 분석했는데 지금 고평가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내가 어떤 특정한 정보를 갖고, 그죠? 투자하는 거, 매매하는 이런 사람을 우리가 informed trader라고 부르고요. 그런 게 없는 사람 있잖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금 많이 떨어진 것 같네, 사야지. 많이 오른 것 같네, 팔아야지.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교재에는 안 나와요. 노이즈 트레이더라고 불러요. 그렇죠? 요런 이 두 가지의 사람이 전부 다 매매를 해가지고 그 결과로 주가가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특히 인폼드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레셔널이라고 볼 수 있지만, 노이즈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레셔널이라고 보기도 어렵죠. 그러니까 요런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비헤이비얼 파이낸스의 어떤 이론과 혹은 전제와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컴페어, 비교하래요. 뭐랑, 그쵸? 우리가 이제 테크니컬 애널리시스하고요, 그쵸? 펀더멘탈 애널리시스 두 가지를 원칙들을 비교하래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차트를 보고 우리가 주가를 예측하는 거예요. 펀더멘탈 애널리시스는요, 뭐 여러 가지 그 가치 평가 방법이 있잖아요. 뭐 마켓 멀티플이다, 그죠?
캐시플로우 디스카운트 모델이다. 이런 식으로 어떠한 그 기업이나 어떤 산업에 대해서 내가 충분하게 이론적인 분석을 한 다음에 투자하는 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펀더멘탈 애널리시스고, 사실 이제 CFA 프로그램 중에서는요, 얘보다는 당연히 얘에 한 99%의 가중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describe의 interpret, 그쵸? 이제 해석하래요. 그죠? different types of technical. 이런 차트들이 있는데, 차트 중에 어떤 차트가 뭔지, 우리 뭐 봉 차트 있고 선 차트 있고 캔들 차트 막 이렇게 있어요. 그 차이들이 서로 뭔지 한번 좀 확인해 봐라. 네, explain use of trend, support, resistance line. 이 라인은요, 여기도 support line, resistance line. 쉽게 말하면 support는 지지선, 그죠? 얘는 저항선. 트렌드라는 건 추세선,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구분을 해봐라. 뭐냐.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테크니컬 애널리시스에서는요, 중대한 원칙이 있어요. 즉, 주가라는 거는 한번 오르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한동안은 오른다. 반대로 한번 떨어지기 시작했다. 막 한동안은 떨어진다. 그게 바로 요 트렌드라는 거죠. 그렇죠? 대신 이제 서포트라는 거는요, 떨어지더라도 어느 한도까지만 떨어진다. 그 밑으로는 잘 안 떨어진다. 그게 바로 이제 주가를 지탱하는 거잖아요. 이걸 이제 서포트 라인이라고. 레지던트는요, 그쵸? 주가가 확 올라가도 뭐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그죠? 그 지지, 저항을 받는 거죠. 저항선이라고 하는 거죠. 그쵸? 위에 그 캡이 딱 있어가지고 그 위에는 못 뚫는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레지스턴트 라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커먼 차트 패턴. 주가 보면요, 이제 여러 가지 패턴들이 나와요. 그쵸? 주가가 요런 패턴이 나온다면 뭐 주가가 급락하더라. 요런 패턴이 나오면 주가가 횡보하더라. 요런 패턴이 나오면 주가가 오르더라. 요런 패턴에 대해서 뭐 많이는 없어요. 몇 개 있는데 그거 좀 외우시면 되고. 그다음에 테크니컬 인디케이터. 우리가 보면 아까 전에 패턴은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보조 지표라는 게 있어요. 요런 지표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설명하자. 그 지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인터마켓 애널리시스. 인터마켓이라는 건 그 시장 안에서요, 이제 다른 그 주식하고 나를 좀 비교하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입장에서, 우리가 자산 관리하는 입장에서 요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어떤 건지, 그죠? 좀 설명해라. 뭐 별게 있겠습니까? 중간중간에 그 마켓 타이밍을 좀 결정하거나 이제 그런 의미에서 좀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이, 그죠? 대부분이 아니죠. 전부가 이제 계산하는 문제는 안 나오고 전부 이해해야 하고, 그죠? 설명하는 내용에 의해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암기도 필요하고요. 한번 요것을 배우시면요, 실제 이제 주식 투자하실 때, 요런 게 있어? 혹은 주식 관련된 방송 들으시면, 아, 요 얘기가 이 얘기구나. 물론 전부 다는 아니지만 굉장히 좀 이제 어떤 큰 원칙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요, 이제 설명이기 때문에요. 우리 이제 교재랑 같이 병행하면서 볼게요. 그래서 제가 여기 필기를 막 해야 돼요. 필기라기보다 좀 설명에 대한 필요가 있어가지고 여기다 요 여백으로 쓸게요. 요 라인 차트라고 해서 말 그대로 차트잖아요. 그래프인데 선으로 된 그래프예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아까 전에 다양한 차트에 대해서 말을 해라. 그죠? 요건데 요거 그때 나오면 이때 말씀드릴게요. 한 109페이지 가볼까요? 첫 번째가 이제, 그쵸? LOS 67 보시면 이제 테크니컬 애널리시스에 대한 프린시플하고 어썸션이라는 게 있어요. 가장 중대한 어썸션은 주가예요. 주가가 어떻게 결정됐냐? 그쵸? 우리가 펀더멘탈 애널리시스에서는요, 주가는 미래에, 그쵸?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 합이다. 혹은 주가는 내가 평가하려는 주식하고, 그쵸? 유사한 주식들의 어떤 그런 평균치에 있다. 이런 식으로 하지만 여기서 주가는 무엇이냐? 그죠? 이제 Q가 있고 우리가 P가 있잖아요. 이제 실제 보면은 주식을 이 사람은 그죠? supply 파는 사람들, 매도자죠. 매도자. 주식을 디맨드하는 사람, 매수자죠. 그래서 주식의 가격은 요 시장에서의 매수와 매도가 결정짓는다라는 게 가장 큰 원칙이에요. 그리고 요 매수자하고 매도자는요, 항상 끊임없이 자기가 거래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가를 예측한다는 거잖아요. 어떤 패턴이 나오면 주가가 오를까? 그럼 우리가 보면은요, 마켓 하이퍼시스, 이피션트 마켓 하이퍼시스라고 있어요. 그쵸? 이제 다른 쪽에서 배울 텐데, EMH라는 이피션트 마켓 하이퍼시스. 요 이제 가정을 보는데, 요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보면은 시장을 그 세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weak form이라고 해요. 그죠? 기억나시죠? weak form이라고 해서 주가라는 거는 무엇을 반영하냐? 과거의 정보가 이미
주가에 반영돼 있다. 즉 어떤 삼성전자를 얘기 든다면 삼성전자의 과거 실적, 삼성전자의 과거 주가, 삼성전자의 과거 거래량 이런 과거 정보들이 이미 주가에 반영돼 있다. 위크폼이 형성되는 이피션트 마켓 하이퍼시스에서 효율적 시장 가설이죠. 위크폼이라는 게 맞다라는 경우에는 과거의 어떤 자료를 우리가 추가적으로 분석해서 위험 대비 초과 수익률은 얻을 수 없어요. 대신 현재 이용 가능한 정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막 생성되는 정보들. 이런 정보를 이용하면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위크폼이고요. 두 번째는요. 세마이 스트롱 폼이 있어요. 세마이 스트롱 폼. 폼이라는 게 어떤 형태예요. 형태. 길어가지고 제가 이제 뒤에는 안 썼어요. 세마이 스트롱 폼이라는 건 현재 주가에는 과거의 정보 플러스 현재 이용 가능한 공개된 그죠? 모든 정보가 반영돼 있다. 그러니까 이런 주식시장이 성립되면은 과거 정보하고 지금 공시된 모든 정보를 아무리 우리가 조합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주식을 투자하더라도 위험 대비 초과 수익은 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스트롱 폼이에요. 스트롱 폼인데 얘는 현재 주가에는 과거의 정보, 그다음에 현재 공개된 모든 정보 플러스 기업의 내부자 정보. 내부자 정보는 이제 마켓에 공개가 안 된 정보잖아요. 이런 정보까지 이미 주가에 반영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트롱 폼인 상태에서 만약에 주식시장이 이런 스트롱 폼이 가설, 그렇죠? 가설이 성립된다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정보를 이용하더라도 위험 대비 초과 수익은 낼 수 없다. 이런 거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테크니컬 애널리시스는 기본적으로 과거의 주가와 과거의 주식의 거래량을 가지고 미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과거의 정보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효율적이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테크니컬 애널리시스가 그죠? 이런 효율적 시장 가설에 따르면 그죠? 주식시장이 효율적이지 않을 경우에 테크니컬 애널리시스의 어떤 효력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죠. 주식시장이요. 위크폼만 되더라도요. 그죠? 과거의 주가나 거래량을 통해서 우리가 주식 주가를 예측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혹은 예측하더라도 그거 가지고 돈을 벌 수 없다라는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 중에서요. 시장이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현재 보면요. 시장이요. 어떤 국가는 뭐 세마이 스트롱이고 근데 완벽하게 스트롱 폼인 그런 이제 주식시장은 존재하지 않고요. 요 두 개, 스트롱 폼하고 세마이 스트롱 폼의 뭐 중간인 경우, 세마이 스트롱 폼하고 위크 폼의 중간인 경우, 이런 시장들은 존재는 해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다른 쪽에서 우리가 에쿼티 인베스트먼트인가요? 그쪽에서 이제 배우니까 그때 좀 볼게요.